이데올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공매도를 금지를 해야 되느냐? 자, 주식도 없으면서 주가 하락을 일으키는 그 주범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 하락을 일으키면 자, 이 주식을 다시 나중에 저가에 사서 다시 올라가면 파는 그런 생각만 하시는데 자, 지금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도 그렇고 공매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수 하락이 나올 경우에 풋옵션에서 또 한 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양쪽으로 다 수익을 얻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대가일지는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지 한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대가일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지펀드,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인하고 기관들, 자, 공매도는 이제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현재도 그 매도는 또 진행 중입니다. 현물을 또 매도를 하면서 또 어떻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생 시장에는 선물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이 선물 옵션 시장이 뭐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 주식처럼 올라가면 같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선물 매수, 그리고 콜 매수, 콜 옵션 매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 시에는 또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자, 선물 매도 포지션이 있고요. 선물 매도 포지션이 뭐냐면 하방으로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우리 주식에서는 매도라고 하면 주식을 판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 파생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이라고 하면 하방 포지션, 선물 매도 포지션은 하방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 내려가게 된다면 또 한번 하방으로 내려갈수록 지수 하락 시에 또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콜 매도 상품도 있고요. 콜 매도는 떨어질수록 그리고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손실은 또 무한대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품도 있고 풋 매도. 풋 매도는 뭐냐면 상방으로 올라갈 시에 위에 있는 그 상방치는 수익은 한정이 돼 있고 손실이 무한대인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또 왜 알려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도 주식을 공매도를 때리면서 지수 하락 시 같이 이 풋 옵션을 가지고 또 한 번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상방으로 되어 있지만 올라갈수록 손실이 나는 거는 무엇일까요? 자, 선매도와 풋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주가가 상승을 할수록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또 하락, 이 화살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은 뭐냐면 선물, 코스피 200 선물 매도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풋 매수, 그리고 콜 매도 상품이 이렇게 수익이 지수가 하락으로 갈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라인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자,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위해서 많이 사놨는데 외인하고 기관이 많이 사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외인하고 기관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코스피 200 대형주들을 살 때 해지 상품으로 풋옵션 그리고 콜매도 이런 상품들, 선매도를 이런 상품들을 파생시장에서 해지를 걸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자, 현물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에 또 해지를 걸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또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시고 나서 풋옵션을 한 자기 1,000만 원 중에 5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를 해지 상품으로 풋옵션을 또 매수를 하셔서 지수 하락 시에 대비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하락 시에 꼭 외인하고 기관은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8월 5일 날 340 위클리 풋옵션입니다. 전주에 화, 수, 목, 금 종가상 1,000원이었지만 8월 5일 날 삼성전자가 10.4% 이상 외인하고 기관들이 밀어버리면서 종가상 1,000원이었던 이 340 풋옵션이 당일날 고점으로 155만 원, 종가로 83만 원에 종가에 형성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빠진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손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340풋, 즉 위클리 340풋 옵션 1억 원어치를 사놨다면 1,550억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 위클리 340푼만 샀을까요? 외나 기관들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자,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서 물타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보시면서 한번 생각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제가 테슬라 차트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테슬라 차트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 찍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침 방송 9월 27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9월 28일 토요일자에서도 테슬라 이 차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빠질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헤지펀드 50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18%가 테슬라 공매도를 때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저항선에서 쭉 밀려서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빠진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테슬라를 현물을 매수를 했던 그런 기관이나 이런 펀드 관련된 사람들이 손실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때리고 지수 풋옵션을 사서 또 한 번에 또 수익을 만끽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외나우 기관은 손실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하느냐? 자, 추세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습니다. 추세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삼고요. 추세 저항선을 찍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매수를 멈추고,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주식을 좀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자. 요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신나는 기법 강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점하고 저점, 일봉상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서 보시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런 라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3번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 라인들과 쭉 연결된 라인들을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그 라인을 찍을 때 또 한번 매수점을 삼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고 나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각수렴 구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삼각수렴 구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냐면 저점과 저점 라인들을 이어서 이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오는 지선을 찾으시고요. 자, 저항선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일봉상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이었더니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도 찾으셔야 돼요. 이런 라인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점점 라인들이
좁아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찾으셔서 매수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매수를 못했어요. 이 빨간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못했다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될 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눌림목 자리를 한번 찾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느냐. 자, 저는 추격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 이 파란색 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찍을 때 그 라인을 매수를 삼는 겁니다. 어떤 라인이냐? 이렇게 음봉이 생기면서 이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찍을 때 매수를 삼으시는 거예요. 자, 저런 라인에서 매수를 삼으시라는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맨 밑에서 매수를 못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 라인을 다시 찍을 때 매수점으로 삼을 수 있다. 별이 몇 개? 별이 5개. 이거 진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면서 크게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는 경우도 나와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위에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50% 물량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 50% 물량을 매도를 할까요? 이 50% 물량을 매도를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날 오버를 했을 때도 개파락이 나와도 어차피 수익. 왜? 여 밑에서 매수를 잡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갭상승이 나오면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선을 잡아서 상한가를 갈 경우에 50%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공개 방송에서 제가 2,350원에 매수를 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지금 똑같이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공개 방송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오버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자,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지지선 삼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이 현상을 갖습니다. 상한가가 2번이 간 그런 그림이 나와요. 자, 이런 거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정 시에 매수 자리를 어떻게 찾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 상한가를 갈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먹는 경우도 있죠. 보통 이런 경우 무서워서 오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런 라인에 따라 들어가는 얘기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다음날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런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서 또 한 번 상한가를 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잡아볼까 하면서 계속 물을 타게 되죠. 이 중간에는 추세선이 없어요. 자, 눌림목 지지선이라고 해봤자 이 연두색 지지선이 있는데 요 라인은 목표점이었지 지지선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뚫고 올라간 그 지지선을 나중에 한번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쪽 라인이 올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제가 실제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제가 아침 방송 마켓나우 2부에서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내려올 때 4,000원에서 3,900원까지 매수를 한번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원래 저항선이었지만 찍으면 눌림목 지지선 자리로 바뀌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매수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다음날 이 라인을 찍고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라인에서 매도를 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자, 여기 쭉 올라가는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저항선 목표치를 삼고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저항선을 찍으면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치죠. 자, 저 목표치를 찍으면 전량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어떻게 또 변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날 봉이 생기면서 이 추세선을 지금 3거래일째 지지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들 보이시나요?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날 갭상으로 이 저항선도 넘어가면서 상한가를 가게 됐죠.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위로 한 번 더 축 올라가게 될 경우 상한가 가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50%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개파락이 나와도 어차피 수익, 갭상이 나와도 더 수익.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면 50%를 매도를 하시는 게 다음 그 매매할 때 신법도 잡아주고 너무너무 그 좋은 매매법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죠.
자, 그 다음날 저항선을 찍을 때 이날 제가 마켓나우 2부에 금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 방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항선 목표점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라인에서 78%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고점 기준으로는 83%가 올라간 그런 그림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게 되고 다시 최고 저항선이에요. 목표점. 자,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조정을 한 번 더 암시를 해야죠. 자, 어디까지 내려왔을까요? 쭉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 매수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16%까지 올라갔던 그런 그림을 보고 계신데, 자, 오늘자 봉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과거를 보시면 현재가 보이죠. 일봉상 고점 라인하고 계속 연결을 했더니 이 뚫고 올라가서는 지선을 삼고, 그쵸? 자, 다시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삼았습니다. 자, 반대로 볼까요? 이 라인 위에서는 지지를 삼는 이런 라인들을 또 찾으셔야 돼요. 자, 이거 추세선 긋다 보면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인을 오늘자에 찍고 나서 음봉으로 빠졌죠. 자, 오늘자에 이 진 매트릭스가 여기에서 음봉으로 내려온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자 찍고 빠진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그거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이 5,000원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대응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매매법이 아주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제가 같은 날 매수를 드렸던 녹시자 MS도 한번 상황을 볼게요. 자, 녹시자 MS 같은 경우에 지금 선이 많지만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이었어요. 이날 제가 매수를 드렸죠. 뭐라고 매수를 드렸냐면 5,100원서부터 5,000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이렇게 올라갔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도 말씀을 드렸는데 찍고 나서 34%의 상승이 나왔던 그런 그림도 보고 계세요. 자,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밑에 지금 지지선에서 제가 매수를 드려서 여러분들도 그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밑에 있는 3,900원에 제가 딱 매수를 드려서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 중인데, 이 저항선만 뚫고 올라간다면 5,000원대에 있는 저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최종 목표치 드렸던 5,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현재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게 될까요? 자, LIG 넥선입니다. 자, 이 LIG 넥선을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자, 이 LIG 넥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 아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을 찍을 때 매수를 한번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자, 이제 계속 보세요. 일봉 라인이 그 라인들만 찍으면 계속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위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고점하고 연결된 추세선이 연결된 라인을 목표점으로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 그랬는데, 위에 있는 정선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LIG 넥선 28.68%의 상승이 나왔던 그 그림도 지금 보고 계세요.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흥구석유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LIG STX 그린 로지스를 한번 볼게요. 자, STS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에서 매수점 찾는 법을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한번 여기를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상 고점 라인들하고 고점 라인들을 추세선을 연결을 하면 그 라인을 또 찍고 빠진 그 저항선을 보고 계시죠. 자, 갭으로 올라가서, 갭상승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라인에서도 치고받던 그 그림들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밑에 있는 지지선이 내려오면 이 파란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 1,300원 라인을 딱 찍고 위에 올라가서 연결된 추세선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기에서 추세선을 찍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또 매도를 드리면서 이 STX 그린로지스 52.23%의 수익을 제가 한번 거둬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52%의 이 수익을 거둬드렸느냐?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저쪽에서 고점하고 연결된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을 그 목표점을 어떻게 찾냐면 과거에는 이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을 삼다가 이 위에서는 지지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라인이 보이시면 쭉 연결을 해보시면 그 라인들이 나중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전혀 무리 없이 여러분들 목표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추세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많이 익혀두셨다가 여러분 차트에서도 한번 그어보시면서 이렇게 매도점, 매수점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제가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자, 흥구석유입니다. 자,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계속 드렸냐면 자, 아래에서 물론 매수를 드렸지만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아침 방송, 저녁 방송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 STX 그린로지스도 말씀을 드렸죠. 요 추세선 위에서는 지지선을 삼다가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와서는 저항을 삼는 그런 라인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라인들을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서 어때요?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3거래일째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 찍을 때도 제가 공개 방송도 그렇고 아침 저녁 방송에서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나 위로 올라가던 그런 그림도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지금 치고받고 있고요. 이런 추세선들을 나중에 연결되는 그런 추세선이니까 이런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 눈에 익히셨다가 추세선을 한 번 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만 원서부터 매도를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자, 40%의 수익을 거둬드렸는데 고점 기준으로는 60%까지 반등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추세선에서 매수 잡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다른 종목도 하나 제 예시를 드려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자,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점을 보셔야 되냐면 자, 저쪽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온 추세선이거든요. 그 추세선이 연결이 되는데 그 라인들을 또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오던 그런 라인들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라인들을 또 찍으러 내려왔는데 우리가 또 뭘 발견해야 되냐면 과거에서는 고점을 삼다가 그렇죠. 이 추세선 밑에서는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뚫고 올라가서는 지지선을 삼고 다시 쭉 올라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이 계속 연결된 라인을 흥하해운이 찍었어요. 자, 그래서 이 흥하해운이 찍었을 때 제가 그 신대가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날 시가에 한번 매수를 잡아보셔라. 일단은 지선을 찍은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12원 라인을 찍고 반등이 34%까지 나오던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지지선을 찍으러 오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추세선을 보실 때 매수 대응하는 라인, 매도 대응하는 라인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를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HBM,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누른 우리나라의 그 HBM 1위 기업.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TSMC를 많이 보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HBM 1위고요. 2위가 TSMC, 3위가 SK 하이닉스인데 미국에 있었다면 지금 이 가격은 아니었겠죠. SK 하이닉스가. 자, 제가 9월 3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만 원 중반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를 15만 3천 원부터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을 17만 원 중반에 했을 때 15만 3천 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많은 질타와 그리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 이데일리언 주택 파트너 좀 이상한데 10% 이상 빠져야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딱 찍었죠. 자, 이거에 대한 매수의 이유는 엔비디아에 있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가 하락이 나올 거를 제가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엔비디아나 이런 차트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 라인들도 나중에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궁금하시면 제가 지금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엔비디아를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었죠. 이런 라인들 조정이 나올 때 SK하이닉스를 제가 그 매도를 드린 거고요. 지금도 현재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한 상황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바로미터죠. 우리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빠지게 된다면 SK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요걸 봐야 돼요. 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고 올라갈 때도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이 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SK하이닉스 하락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15만 3천 원 이하에서는 언제나 매수를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다시 올라가게 되면 매도점은 20만 원 잡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라인들은 저점이 나왔다. 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0만 원의 그 매도를 시작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자, 매수점에서 30.76%의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20만 원을 찍으면서 나머지 20%는 자율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왠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왜 30%에서 왜 매도를 했을까요? 자, 30% 수익을 많이 먹었으니까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신대가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매수점 잡는 법은 알려드렸는데 왜 20만 원서부터 매도를 드린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차트에 똑같이 한번 그어서 설정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상 지금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지냐면요. 제가 요거 색상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어떤 점이 보이십니까? 자, 요거를 보셔야 돼요. 과거에서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지선을 삼았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왔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갔죠. 자, 이 라인을 그대로 이어보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추세선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죠. 자, 근데 그 파란색 저항선을 찍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나왔죠. 자, 그 라인을 또 찍을 때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개미들이 여길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를 관리를 하고 있는 외인하고 기관들이 일부러 이 라인에서 찍을 때마다 조정을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또 뭘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풋옵션,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예전에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었는데 두 번째 목요일. 근데 요즘에는 매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해는 가요. 이런 기관이나 이런 메이저들이 일단 하방 포지션에서도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수익이 극대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현물이 올라갈 때도 이런 저항선들을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어디까지 찍었어요? 그 라인을 딱 찍고 나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20만 원서부터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 매수를 잡았을 때부터 이 추세선이 빨간색 추세선이 올라가는 추세선을 제가 이걸 보면서 나중에 봉들이 만들어져서 W자로 반등이 났을 때 한번 찍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매수 잡을 때도 왜 여기서 매수를 잡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시를 드리면서 매수를 잡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밴드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SK하이닉스 20만 원서부터 매도를 제가 아침 방송, 저녁 방송에 나오면서 15번도 더 외쳤고요. 그리고 아침에 쇼츠 찍을 때도 제가 SK하이닉스 20만 원서부터 매도를 하시라고 계속 찍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부터.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고 현재 빠진 이 그림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나중에 어디까지 찍을지도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지지선도 어디인지 아는 상황에서 요 라인, 그 라인들을 엔비디아가 추세 지지선을 찍었을 때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매수를 드린다 그랬죠.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매도 라인, 매수 라인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공부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SK 하이닉스가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추세선을 이제 집에서 막 그어 보실 거예요. 이델리온 조태용 파트너가 저기 위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나도 한번 그어 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추세선을 긋는 걸 시작하시는 분 꼭 성공하실 거고, 그 추세선 긋는 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나오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밴드 공부방에서 제가 추세선 긋는 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라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매수는 제가 어디에 드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방에 참여를 하고 계신다면 이델리온 주태용 파트너가 SK 하이닉스를 매수점을 주는구나, 어느 라인에서 줄지도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른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바이오예요.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매수를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 수익을 또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딱 전량 매도를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자, 고점 기준으로 22.50%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와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지금 투표 지금 결과를 되게 궁금해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었어요. 아까 제가 진 매트릭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삼각 돌파 매매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삼각수렴 구간 어떻게 그었을까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과 쭉 연결이 되는 그 라인들이에요. 자, 이 라인에서만 3번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죠.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밑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이 지선으로 바뀐 라인들도 알 수가 있고, 자, 간밤에 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또 투표를 앞지르고 있다라고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크게 요동치는 거를 예전 대선, 미국 대선을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전에 힐러리 그 여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는 또 그런 그림도 보였을 겁니다. 선물 지수로 20%가 내려가고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그런 장세였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정선까지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신대가에서 이 방송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습니다. 3,600원에 매수를 드려서요. 자, 위에 있는 정선까지 지금 올라다가 살짝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한 번 더 위에 올라가면 제가 전량 매도 라인들도 한번 설정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수익이 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하나 있죠. 자, 제가 에코프로 BM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에코프로 BM 여러분들이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요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 라인,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이 계속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요. 자, 요 라인에서 아침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던 그 라인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밑에 있는 지선이 오면 15만 5,600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다가가 보셔라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밴드 공부방 계신 분들 다 매수 참여하셔가지고 또 수익이 많이 나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데일리에 전화하셔서 응원의 전화도 주시는 분들, 제가 어느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밑에 15만 5,600원서부터 제가 매수를 드려서 위에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이 24.54%가 올라간 그런 그림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라인 저항선 라인은 어딜까요? 이 저항선 라인을 제가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라인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경우 여러분들 어디를 뚫고 올라가야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그 라인을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을 찍었을 때는 비중을 50%는 줄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 저항선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50%는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바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도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수치를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위로 달려갈 수 있느냐. 자, 내일자 기준으로 19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19만 1,500원을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저항선 2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제가 공부방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잠시 한번 살짝 꺾였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시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보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방 분들이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예시의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지? 자, 이런 궁금하신 분들,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다 보면 이 종목의 또 특성도 알 수 있게 돼요. 자, 제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밑에 이렇게 W자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드렸는데, 자, W자 반등이 나오다가 저항선에 걸려서 다시 내려온 그림이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드려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라인들도 한번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종목을 보실 때 그 종목의 세력들은 그 종목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어떤 종목들은 W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제일 많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위에서 M자형으로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령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자, 위에는 저항선을 내려서 밑에 있는 이 W자 지지선, 요거 지금 연두색 라인을 지지선으로 봐주세요.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자, 지지선에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이렇게 찍고 M자형으로 하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신대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7월달 것도 찾아보시면 W자 반등, M자형 하락, 그리고 W자 역헤드앤숄더, M자형 헤드앤숄더,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차트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차트는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정도 그 종목들의 예측을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세력들의 그 종목만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력들은 흔적을 만들어 놓고요. 그 흔적에서 매수점과 매도점을 또 찾는 게 또 저의 역할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공부를 시켜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이런 추세선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랩지노믹스를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랩지노믹스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펼쳐져요. 자, 어떤 그림이 펼쳐지냐면, 자,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을 한번 보면요. 이 라인들에서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그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을 실질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자, 저점 라인하고 접점 라인하고 쭉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요 라인에서는 지지선을 삼았어요. 이 추세선 위에서는 일봉상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라인을 뚫고 내려와서는 이 구간에서는 저항선을 삼던 파란색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요 라인을 뚫고 나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위로 또 크게 올라가던 이 랩지노믹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제가 공부방에서도 한번 매수를 드려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대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조정이 나오면 제가 매수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신대가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수를 드렸을까요? 자, 이 종목의 특성들, 제가 그 종목들을 보면 특성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저점 라인들이 생기기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자,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저는 어떻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올 때, 자, 어디까지 반등이 났죠?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찍고 빠진 상황이에요.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랩지노믹스 신대가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죠. 3,000원서부터 2,900원까지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955원 라인을 딱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요 라인을 찍을 때 과거 고점이었죠. 요 라인을 찍을 때 30% 정도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과거를 보시면 현재가 보이죠. 요 라인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을 삼고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지선을 삼았어요. 자, 여기 라인을 딱 지지를 하고 크게 반등이 나오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 저항선을 뚫고 내려와서는 저항을 삼고 밑으로 내려온 그 라인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라인들과 연결된 라인을 찍었을 때는 30%를 매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현재 구간을 봐야 되죠. 자, 아직도 이 종목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저점에서 위에 올라갈 때 33.84%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전량 매도를 왜 아직 안 드렸느냐? 왜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그 라인을 또 찍고 반등이 났어요. 자, 그리고 전전 거래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는데 오늘자 또 찍었습니다. 자, 설사 여기에서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밑에 연결이 된 연두색 지지선이 또 하나 버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지금 옹기종기 모여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 삼각수렴 구간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밑에 다시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저항선 목표치가 지금 현재 4,200원이에요. 이 4,200원 라인을 찍었을 때는 50%를 매도할 겁니다. 왜? 이 라인을 저쪽 고점 라인에서 연결이 된 그 큰 추세의 저항선이고 제가 1차 목표치로 드렸던 그 저항선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자, 과거처럼 위에 있는 저항선 연결된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또 한 번 찍을 경우에 전량 매도 전술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 종목은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걸 아셔야 됩니다. 매수의 이유, 매도의 이유. 제가 SK 하닉스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수의 이유 정확했죠. 자, 밑에 있는 추세선 그 라인에서 매수 잡자고 하는 매수의 이유가 있고 자, SK하이닉스처럼 위에 30% 넘어간다고 매도를 드린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목표점 그 저항선을 찍으면서 계속 빠졌던 그런 라인들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20만 원서부터는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그 매도의 이유. 자, 여러분들 이걸 알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추세선에서 알고 대응을 하느냐 모르고 대응을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밴드 공부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그 위에 올려놨어요. 추세선 공부하는 것도 올려놨고 매수 잡는 법 그리고 매도점 잡는 법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시고 종목을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껏 대응을 하던 그런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종목을 접근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밴드가 나오니까 QR로 한번 카메라만 갖다 대면 돼요. 요거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제 선물, 자, 오늘의 공략주 매지온입니다.
자, 이 매주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는 이유도 있죠. 워낙에 뭐 등락도 좋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스윙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볼게요.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일봉산 저점 라인들하고 쫙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라인들이 또 좀 반등이 나오던 그런 구간들도 볼 수가 있고,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하고 똑같이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들과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또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구간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어떤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제가 진 매트릭스를 말씀을 드릴 때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을 한번 볼게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이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라인을 또 찍고 조정이 나와서 또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죠? 자, 이런 연두색 추세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자, 그 라인을 뚫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 라인은 이제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라인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뭘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찍을 때 한번 제가 매수를 드릴 건데요. 자, 매수가 알려드릴게요. 31,400원 매수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이 31,400원이에요. 거기 31,400원에 매수를 잡으시고, 자, 목표가 1차 39,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39,000원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절가는 28,7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매수가하고 매도가, 손절가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나중에 이런 라인들도 다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아주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1차 저항선 이 목표가 39,000원을 가면 50%는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저항을 지선 삼아서 매수를 하시고, 이런 그림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 M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잠깐 올랐다가 다시 한번 떨어져서 M자 이마를 만든 후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그 종목입니다. 자, 저를 잠깐만 좀 찍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들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어떤 그림을 보셔야 되나요? 우리가 요거를 봐야 돼요. 이 고점 라인들, 이 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라인들을 깨고 나가면 저항선 역할을 했어요. 요 라인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종목명하고 매수가를 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면, 과거 라인을 보시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 쫙 연결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이 목표가가 되겠죠.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지금 찍고 있어요. 자, 내일의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 아래에서 시작하는 경우를 제에 따라서 매수가가 틀려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신 분들만 매수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을 뚫고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인데,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18,000원이에요. 자, 제가 97,000원일 때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위에 올라가게 되면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또 얼마나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분 종목명 확인을 하시고 내일 아침에 매수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여러분들 보통 매매를 하실 때 추격 매수 많이 하시죠. 자, 추격 매수를 하시면 3%, 5%그 이상 또 드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매수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될 경우에 신법만 흔들리게 되면서 내동매매로 이어지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고자 하는 말은, 이런 추세선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저항선에 올라왔을 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술을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 시기에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데올리온 주택용 파트너가 아니죠. 자, 저는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공부법을 알려드리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데올리온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밴드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